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자,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러시아의 암살입니다. 네, 러시아 정부 푸틴 대통령이 또 누군가를 암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 얼마 전이었어요. 2월 16일에 러시아의 알렉사이 나발니가 이 푸틴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은 이 암살당한 나발리가 누구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분은 푸틴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발리는 러시아의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특히 푸틴의 반대 세력에서 싸웠고 러시아에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살려보고자 노력했던 정치인이었어요. 특히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푸틴한테는 하루빨리 좀 없어져야 되는 이런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눈엣 가시였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요, 나발리한테 여러 가지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2021년부터 감옥에 가둬놨었어요. 그냥 감옥도 아니고 시베리아에 있다고 하는 또 아주 무시무시한 감옥에다가 이 나발리를 가둬놓은 거죠. 하지만 이분의 인기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막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높아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나발리가 푸틴에 대한 혹은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글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의 나이가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올해 47세, 47이신데 한창이라고 봐도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추운 시베리아 감옥에 있으면서도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잘 지내셨어요. 사망하기 딱 이틀 전까지도 아주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월 16일 날 러시아 정부가 나발리 죽었음, 이렇게 그냥 발표를 해버립니다. 당연히 이게 엄청난 논란이 됐죠. 아니, 나발리가 갑자기 왜 죽냐,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의혹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요. 일단 더 논란이 됐던 거는 러시아 정부와 이 러시아 교도소 측의 말이 달랐다는 점이에요. 러시아 정부는요, 나발리가 사망한 이유를 혈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교도소는 나발리 돌연사 증후군이야, 이렇게 서로 간에 말이 좀 달라가지고 더 의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발리의 가족들이 나발리의 시신을 돌려달라, 보여달라,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러시아 교도소 측은 시신 없는데? 몰라,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모르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발리가 죽은 이유도 모르고요. 확인할 방법도 현재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많은 해외 언론사들은 이 나발리가 다음 달 3월에 열릴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혹은 푸틴에 의해서 암살당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도. 직접 선거 제도를 갖고 있고요.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러시아 대통령 후보자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후보자한테 그냥 투표를 하는 거예요. 특히 푸틴은요, 2000년부터 해서 러시아 대통령을 시작했더라고요. 이때 당시에는 러시아의 대통령 임기가 4년이었어요. 그래서 2000년에 하고 또 2004년에 이렇게 8년을 쭉 했는데 2008년 대통령부터는 이 드미트리라는 사람이 러시아 대통령을 합니다. 2008년에는 푸틴이 대통령을 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드미트리가 갑자기 등장을 했냐 또 찾아봤더니 이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러시아 대통령은 3번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푸틴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을 한 거죠. 근데 이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이 됐던 드미트리라는 이분마저도 사실은 거의 푸틴의 부하입니다. 오른팔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드미트리 때 러시아의 헌법을 좀 바꿔가지고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고요. 푸틴이 또 한 번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게끔 법까지 다 바꿨어요. 그래서 푸틴은 2012년에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다시 한번 당선이 됐고요. 2018년에도 또 당선이 됐고, 지금 이제 다음 달 3월에 2024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의 푸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러시아 대통령 후보자가 총 4명인데요. 한 명은 푸틴이고 나머지 3사람은 다 푸틴의 부하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99% 푸틴의 당선이 유력하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또다시 발생한 러시아의 암살 사건, 그리고 나발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러시아 역사를 보시면은 이런 암살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푸틴이 있었다면 과거에는 스탈린이 있었거든요. 자, 스탈린과 암살의 이야기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스탈린, 소련의 독재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탈린이 굉장히 짜증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스탈린이 사실 북한을 부추겨서 6.25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원래 스탈린과 이 소련의 지도자 타이틀을 두고 경쟁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트로츠키였죠. 트로츠키는 소련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공을 세운 사람이고, 또 소련의 정규 군대를 만들고 지휘하기도 했던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련의 초대 지도자 레닌의 뒤를 이을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스탈린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고 말았고요. 결국 트로츠키는 아예 소련에서 쫓겨납니다. 추방을 당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스탈린이 아니죠. 스탈린은 트로츠키를 죽이기 위해서 망명 생활을 하던 멕시코에 있었던 트로츠키에게 자객을 보냅니다. 그 자객은 메르카데르라는 스페인 출신의 공산주의자였어요. 자, 그런데 메르카데르는 이 트로츠키를 죽이기 위해서 트로츠키의 여자 비서 실비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요. 연인 관계가 된 다음에 그 비서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트로츠키가 혼자 있을 때 등산용 장비를 이용해서 이 메르카데르가 트로츠키를 죽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붙잡히고 이 메르카데르는 2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복역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소련에 돌아왔는데요. 이때 소련의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레닌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들으셨다시피 이 러시아의 역사를 보시면 특히 독재자가 자신의 적수 혹은 라이벌을 암살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탈린도 그랬고 지금의 푸틴도 그러고 있잖아요. 나발리가 죽기 전에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약 나중에 어떠한 일로 죽게 된다면 그 죽음 자체가 우리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일 테니 절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또다시 발생한 러시아의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러시아의 역사와 암살 사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러시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왠지 이번에 푸틴이 나발리를 좀 암살을 하면서 오히려 그 지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은 푸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하이오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친구들하고 야구할 때도 듣고 매일 이기고 있어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야구할 때 제 팟캐스트를 함께 듣고 계신다니 대단하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발야구 좀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이오님은 투수이신가요? 아니면 포수? 그것도 아니면 타자? 네,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제 팟캐스트와 함께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